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질이 종일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도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비행금지 구역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겁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23%로 상승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이어 당 원로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내자 당권 도전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비해 비교적 진척이 더뎠던 강제북송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임 하원 의장에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 15번이나 투표한 것은 164년 만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짙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야외가 아닌 실내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조종 체험부터 요리교실, 식물원 등 서울 곳곳의 실내 공간들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VR 기기를 쓴 늠름한 꼬마 조종사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블랙 이글스를 체험할 수 있는 모형 기기에 탑승합니다. 곧이어 기기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아래로, 또 위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쉴 새 없이 회전합니다. 어지럽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순간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다독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좀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도 싶고, 가루를 뿌리면서 그 하늘에 태극 문양이 나오거든요. 그때 중간으로 지나가는 게 좀 신기했어요. 관자사 역할을 체험하는 아이들도 눈을 빛내며 집중합니다. 비행 이륙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꼬마 관제사들은 마이크를 잡고 이륙을 허가합니다.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건 물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이제 고민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이제 매일 놀았던 것만 놀고 이제 심심할 것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물놀이도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 요리교실도 빼곡히 찼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을 펴고 쫑긋한 귀까지 얹어 각자의 개성을 담은 토끼 모양 피자를 만듭니다. 토마토 소스와 양파, 치즈 등 토핑을 야무지게 얹고 구운 피자는 제법 먹음직스럽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늑한 식물원을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산기후나 사막기후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식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빠가 식물원에 가자고 했는데 선인장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새해를 맞고 찾아온 첫 주말, 굳은 날씨도 가족들과 추억을 쌓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오늘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다시 발령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간을 내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그제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3%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방증으로 보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검사받습니다.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한때 31%까지 올랐습니다. 그 뒤 한 차례 12%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23.5%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널뛰게 하는 양성률에 대해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간접적인 중국 사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잠복기가 꼽힙니다. 중국 현지에서 검사 당시 잠복기여서 음성으로 나오거나 검사 직후 감염돼 이틀가량의 짧은 잠복기를 거친 뒤 한국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고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의 위변조 우려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증명서를 발급했는데도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곳은 검사와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됩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은 중국과 맞닿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와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오늘부터 폐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건강신고와 일반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고 PCR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 방문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으면 입국을 허가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강제 시설 격리를 해왔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을 향해 내려오는 특이한 항적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이 레이더에는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서울로 향했는데 우리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까지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정오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 금지 구역인 P73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겁니다. 더욱이 서울 방어 임무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 19분에서 25분 무인기를 탐지하고 인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9.19 군사합의 등 남북 합의문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동산과 시민단체 정책 등을 줄줄이 손질하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문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상위 합의문인 평양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명무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금지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고심하며 노무현 정부의 육사 합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정치 이념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진보 주류 역시 정조준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야권과의 이권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제 등 지난 정부의 대표 정책들도 줄줄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선긋기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짝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힘쓰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이어 통계청 수사까지 사정당국 칼날도 문정부를 향하는 상황.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난 정권 유산을 계승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발족해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일단 통했지만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법 개정, 즉 여야 협치가 필수인 만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향한 불안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수리를 위해 방문한 서비스 센터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끄려 안간힘을 썼지만 불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간신히 큰 불을 잡은 뒤에도 차 내부에는 여전히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통상 단시간에 700도까지 오르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응축된 구조상 배터리가 전부 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완진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어제 화재도 소방차만 13대가 출동해 물을 쏟아부은 끝에 3시간 만에야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내연기관차 화재 진압에 들어가는 물이 수십 배를 쏟아부은 겁니다.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은 물이나 산소와도 반응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갖가지 진압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제조사가 협업해 조속히 진화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승합차를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4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요리하던 직원이 조리도구에 난 불을 끄려다가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면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 질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를 위해 모자와 목도리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령층은 요즘 같은 강추위에 걱정이 많습니다. 부족하게 입고 가죠.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식으로 해서 목도리를 해고 이제 이러고 가면 안 쳐요. 더욱이 혼자 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겨울나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외출하실 때 머리에 보온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자 이렇게 쓰고 외출하시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체내 열 생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 중 42%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한랭 질환은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집안 같은 실내에서 걸린 경우도 23%나 됐습니다. 한랭 질환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저체온증은 몸속 심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실내에 머무는 경우에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그리고 습도를 좀 유지해야 하고 특히 또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방한 용품들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몸을 관리해서 외출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한랭 질환 증상 시에는 가급적 병원을 빨리 방문하게 하거나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방한 기능이 있는 모자와 목도리, 신발까지 갖춰서 새는 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눈길을 걷다가 옷이나 양말이 젖었다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방에 폭설이 내린 이후 곳곳에서 움푹 파인 도로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은 눈과 제설 작업의 부작용으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생긴 건데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도로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곳곳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달려오던 차량들은 뒤늦게 포트홀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좁은 도로폭으로 포트홀을 피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시 연북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라 포트홀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꿀 경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홀인가 그거 있어서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 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주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포트홀 복구가 이뤄지는데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포트홀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를 더욱 손상시켜 포트홀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후 등에 포트홀이 생길 경우 아스팔트 응급 복구제인 포대아스코노로브 임시방편을 응급 조치하고 한 장소에 여러 곳이 생길 경우는 도로 포장을 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포트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발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기로 손꼽히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육지와는 다른 이색적인 눈꽃나라가 펼쳐진 울릉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이 뒤덮인 산 너머로 탁 트인 동해가 펼쳐집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햇살이 쏟아지고 바위섬에는 눈보다 더 하얀 파도가 포마를 일으킵니다. 온 산과 나무에도 가득한 눈, 설국으로 변한 울릉도의 겨울 풍경입니다. 등산객들은 눈 쌓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육지에선 만날 수 없는 겨울산을 즐깁니다. 아무도 없는 눈길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 흉내도 내보고 또 설상차도 타보고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구름에 가린 봉우리 아래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도 새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눈길 필수품인 설피를 신고
깊게 쌓인 눈 위로 걸음을 내디디면 조상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울퉁불퉁 눈 덮인 언덕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눈썰매장으로 변했고 아이보다 신난 어른은 동심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아이 겨울방을 맞아서 이번에 울릉도를 또 찾았는데 저쪽에 자연 눈썰매도 탈 수 있고 좀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예쁩니다. 달이 떠오르고 밤이 찾아오면 소란스러운 캠핑장은 낭만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외국에 와 있는 느낌처럼 너무 좋고 막 눈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생각보다 날씨는 따뜻하고 눈은 녹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즐기기가 좋고 저는 백패킹을 하는데 눈 위에서 텐트 치는 그 로망을 이제 실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46만 1천여 명, 27만여 명이 찾았던 2021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었고 겨울철 강한 풍랑을 견디는 대형 여객선이 도입돼 설국 울릉도를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겁니다. 울릉구는 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겨울섬을 즐길 여행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올해 CES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는데요. 그만큼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기술을 미래 핵심 가치로 내건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CES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SK그룹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스핑크스와 영국의 큰 시계탑 등 세계 주요 건축물들이 물에 가라앉는 모습이 미디어 아트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맞이할 참혹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SK 부스의 주요 테마는 넷제로하고 관련된 행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게더 인 액션, 행동이라고 전체적인 테마를 잡았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2억 톤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보인 친환경 기술과 제품은 40여 개에 달하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초고속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로 하늘에 나는 도시항공교통,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지속 가능한 식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TV 리모컨 부품을 만들었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절반으로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제품 상자에 스테이플러 대신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이를 재활용해서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장식물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LG전자는 ESG 존을 마련해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가전제품과 스티로폼 재활용 공정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등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우리 기업 얘기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해외 기업들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IT 가전제품 박람회로서는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로 나서서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한 식량 안보 확보와 환경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purpose is simple. We run so life can leap forward. That means empowering our customers to have an economically an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usiness that provid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일본 가전제품과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은 부스에 태양광 발전 나무를 설치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전지로 불리는 페로브 스카이트를 나뭇잎으로 표현했는데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실제 관람객들이 나무 아래 설치된 콘센트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원래 가전제품을 만들던 곳인데 부스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가 엿보였습니다. 일본의 게임 회사인 소니도 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는데요. 올해 CES에서는 혼다와 합작해 만든 전기차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탈바꿈과 합종 연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모하마드 카라미와 모하마드 호세이니에 대한 형이 현지 시간 7일 집행됐습니다. 사법부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테헤란 동부 위성도시 카라지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바시지 민병대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시지 민병대는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촉발된 시위 사태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원조액이 32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원조액 가운데 40%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유럽연합 25%, 국제통화기금은 8%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은 전쟁 전 국내 총생산의 16% 규모입니다. 겨울만 되면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는 이례적인 추위도 맞물려서 힘들게 새해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인도가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인도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릭샤가 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립니다. 사람과 자동차, 오토바이가 뒤섞인 도로에선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멈출 줄 모릅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오토릭샤와 노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스모그 현상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도시의 공기 상태를 나타내는 전광판에는 매일 공기질 최악 수준을 나타내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최근엔 미세먼지에 자욱한 안개까지 뒤덮이면서 교통체증도 더욱 심각해진 상황. 안개가 심할 때는 가시거리가 1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걸리는 거리가 2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안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인도는 매년 겨울철이면 대기오염이 더 극심해집니다. 파종기를 앞두고 북부 지역의 추수 잔여물 소각으로 상공에 거대한 매연층이 형성되는 데다가 난방과 취사용 폐자재 소각으로 독성 물질이 확산하면서 공기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आग जलती है जो हमारे चारों ओर प्लास्टिक जलाते हैं इससे प्रदूषण ज़्यादा फैलता है इसीलिए लोग बीमार पड़ते हैं अस्वस्थ हो जाते हैं हॉस्पिटलों में जगह नहीं रहती है बेड नहीं मिल पाते हैं 최악의 대기오염에 더해 이례적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취약한 인도에서는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동포들은 집안에 보온 텐트를 설치하고 온수매트와 전기장판을 서둘러 장만했습니다. 쇼핑몰에는 두꺼운 외투와 가정용 히터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가능의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졌는데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인도에서는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인도 기상 전문가들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이던 인도에 이례적인 추위가 빨리 찾아온 것도 대기오염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also contribution of the hygroscopic nuclei coming out from various activities. So therefore it becomes the combination of the impact of both. 오는 4월경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교역 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새해부터 경유 오토릭샤의 수도권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뉴델리 인근 지역의 건설과 철거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몽골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의 석탄 수출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우리 동포들도 고물가 경제난에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따뜻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현상 리포터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매서운 추위를 뚫고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 몽골 정부가 중국에 석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는 몽골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몽골의 경제 성장률은 2.6%에 그쳤고 식료품 물가는 22%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요식업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도 지난 한 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인 상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해 한국 몽골 간의 물류가 많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이곳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아직 사정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동포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 지역에 의류 등 생필품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했습니다. Монгол улс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даг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нийгэмлэгээс өнөөдөр манай Баянзүрт өвгийн хөдөлмөр халамжийг хэлтэст Баянзүрт өвгийн иргэдэд халамжийн дулаан гараа сунгасанд баяртай байна.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이웃을 챙기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한 몽골 한인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몽골 내 한인 규모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000여 명으로 줄었지만 새해에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저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몽골 시민사회까지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더욱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미래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의 힘을 모아서 무사히 잘 진행을 하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월드 이현상입니다. 최근 2년 임기를 시작한 미국 하원 의원 434명 가운데는 허위 경력으로 비난받는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처음 개원하는 날, 한 초선 의원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으로 뉴욕주 롱아일랜드가 지역구인 조지 샌토스입니다. 중간 선거 때 공개적 동성애자가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됐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경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입니다. 동성애자도 아니고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에서 일한 적도 없으며 대학 학위도 가짜입니다. 조부모가 유대인 학살 생존자라는 근거도 없었고 건물 13채를 소유하기는커녕 세방살이 신세였으며 운영한다던 동물 자선단체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20살이던 2008년 브라질 리우의 옷가게에서 수표책을 훔쳐 $700를 유용해 수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짜 학력과 이력 논란이 일자 조지 샌토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력과 경력 부풀리기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력서를 단지 꾸몄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에 속아 그를 하원 의원으로 뽑은 지역구 주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We do not want to be represented by a clown in Albany. 샌토스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당장 한석이 아쉬운 공화당 지도부는 샌토스 축출에 미온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검찰 등은 샌토스가 유세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범죄 이력을 속인 것이 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라질 검찰도 2008년 샌토스의 수표책 절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결정으로 서울 대중교통 적자난은 다소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성 적자 해결에는 역부족이며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 같은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300원 인상이 유력합니다. 교통비가 20-30%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뭐 왕복 600원 정도 오른다 치면은 좀 적지 않은 부담인 것 같은데. 시민 부담에도 요금을 큰 폭 올리는 건 심각한 대중교통 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적자난이 해소될까? 다소 숨통은 트이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현재 비용 대비 수입격인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지난해 기준 56%, 버스는 63%에 불과합니다. 요금을 300원 올리면 이 비율이 70%대로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더 나가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는 면치 못합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승객은 줄어 적자가 워낙 누적됐기 때문으로 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1조 원 넘는 대중교통 운영 손실이 불가피한 겁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는 악재입니다. 불과 2년 후면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시민이 5명 가운데 1명꼴로 늘어납니다. 공짜 승객이 늘면 운임 손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은 더 압박이 될 것이고요. 일회적으로 300원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거나 향후에도 수입 비용을 이제 균형을 맞추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고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후화된 시설까지 고려해 더는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올리거나 무임승차 시간대를 설정하는 식의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승용차 판매 중 수입차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신차 5대 중 1대는 수입차라는 얘기인데 소비 양극화와 외국 완성차 업체의 공급 확대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벤츠 E클래스 모델입니다. 평균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데 2만 8천 대 이상 판매돼 현대차 산타페보다도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인 제네시스 G80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독일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한국 시장 배정 물량을 늘린 결과입니다. 본사가 물량 배정을 많이 해줬다는 점이 판매가 늘어난 증가 이유로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국내 제조사는 여러 가지 차종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 차종의 공급이 조금 부족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택한 고객이 늘면서 지난해 현대차와 제네시스 판매량은 전년 대비 8.4%, 3.5% 감소한 반면 벤츠는 6.2%, BMW는 19.6% 증가했습니다. 또 국산차는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이나 경영 모델 위주로 판매가 증가한 데 비해 수입차는 벤츠와 BMW의 고가 모델이 많이 팔렸습니다. 자동차 소비의 양극화가 더 심화한 것입니다.
고급 모델들이 주도를 했고 이것은 그 소득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그 수입 고급차 모델들이 선택지가 다양하고 또 기존에 이러한 구매했던 분들이 이런 국산 모델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쉐보레와 르노코리아 판매량은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폭이 2021년에 3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각각 13%와 29%가 줄어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44만 대 가운데 29만 대가 수입차로 집계돼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까지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울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는 새해 첫 영업일부터 차량과 민원인들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차량 연식을 1년이라도 늦게 등록하기 위해서인데요.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해를 넘겨 등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새해 오전부터 차량 신규 등록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직원들은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2023년식 차량 등록을 위해 새해 아침부터 이렇게 임시번호판을 떼는 신규 등록 차량들이 차량 등록 사업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연초에 차량 등록 민원이 폭증하는 이유는 바로 차량 연식 때문입니다. 출고일이 아니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출고된 차량도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2023년식이 됩니다.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차 임시 운행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해를 넘겨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고는 원래 작년 21일이죠. 연식 때문에 그냥. 평일 기준 차량 신규 등록 민원 건수는 150여 건이지만 해마다 1월 2일에는 400여 건에 이릅니다. 연초 신규 차량 민원이 폭증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일간 전 직원이 30분 조기 출근하고 사업소 내 금융기관 업무시간 또 6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시민들이 신규 차량 등록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과 높아진 자동차 할부 금리 등으로 차량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연초에 차량 신규 등록이 몰리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업계 매출이 2년 연속 2배 가까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인 5,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뮤지컬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할 걸로 기대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잇단 취소 사태와 좌석 뛰어앉기 등 고통을 겪던 공연업계가 확 살아났습니다. 티켓 매출이 사상 유례 없이 급증한 것입니다. 공연예술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2,447억이었던 전체 매출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739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1년 3,077억으로 77% 상승했고 지난해는 무려 82%가량 껑충 뛰어 5,588억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뮤지컬이 4,252억 76.1%로 가장 컸고 10.5%인 클래식이 587억, 연극이 467억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무용이 2.6%인 147억, 오페라 1.1% 61억, 국악은 1% 55억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연업계는 호황을 누렸는데 올해도 뮤지컬 베토벤, 캐츠 등 대형 작품들이 쏟아지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대극장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진 데에는 티켓 가격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4년간 15만 원이었던 뮤지컬 최고가 좌석은 지난해 말 잇따라 뛰었고
올해는 오페라의 유령이 1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VIP석이 11만 원으로 연극표도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한인들이 참가한 우리말 노래 부르기 대회가 열려 동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동포 정체성 교육에 힘쓰며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한국학교에서 열려서 더욱 뜻깊었는데요. 양수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동포 어린이들이 귀여운 율동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합창 뒤엔 독창 무대도 이어집니다. 긴장감에 얼어붙어 박자를 놓치고 마이크는 속절없이 내려가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연습한 실력을 뽐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 제21회 꿈을 그리는 노래대회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열린 대회에 학교 구성원들과 심사위원, 관객들까지 약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 event was great today. I really feel like all the kids did such a great job, and it was really fun being on stage with my little one as well, and then getting to see my older daughter on stage was great. So I had a really good time. 오랜만에 또 아이들이 직접 노래하고 또 상을 받고 또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역의 한 건물을 빌려 문을 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어느덧 50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어와 역사, 문화, 예절, 태권도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늘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같이 2세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한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한자들의 뜻이랑 그리고 현대에 나오는 트렌드들, 한국에 있는 트렌드들도 배우고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생명과학과 로봇 기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뉴잉글랜드 지역. 우리말 노래대회는 각 방면에서 활약하는 한인 학부모는 물론 지역 내 음악가도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한자리에 모으는 구심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게 미국에서 한국말로 노래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을 이제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문화를 지켜가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75년 개교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해외 유명 갤러리들의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촉망받는 한국계 MZ세대 작가들을 국내외 소개하는 전시회를 여는 등 새해 초부터 젠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소라 껍질을 쓰고 먼 곳을 응시하는 여인. 자화상이 그려진 캠퍼스 테두리에 색동 조각벌을 덧대 거대한 보자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고심해온 J.D. 차 작가의 신작 귀향입니다. 민속 설화 등에서 영감을 얻고 회와 텍스타일, 조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한국적 가치를 찾아갑니다. 포토샵을 활용해 액정 화면 같은 질감을 구현한 20대 작가의 초현실적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 무기력과 고독, 인간과 기계의 보완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로 인해서 변형된 신체라든지 증강된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더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약간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유명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이 새해를 맞아 준비한 첫 신인 작가전입니다. 지난 2021년 진출한 뒤 한국계 젊은 작가들을 국내 시장에 연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We feel that Korea is a very creative place who kind of continuously reintroduces a new generation of artists and there is a dynamic here. 미술 시장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연초부터 해외 갤러리들의 움직임이 기민합니다. 페이스 갤러리가 이달 중 로버트 맹골드와 마야린 개인전을 잇따라 열 계획이고 페레스 프로젝트 등 몇몇 해외 갤러리는 지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해외 갤러리는 10여 곳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시장 인기에 힘입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실 텐데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고요.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도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미세먼지에 지금 안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도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2도, 대구는 영하 2.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상 6도, 청주가 7도, 광주가 10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경기 일부와 영서 중북부에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